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빌라를 골라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제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빌라의 투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빌라에 투자를 할까요? 빌라에 투자를 해서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마지막 입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개발 6대 방안 책에도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포함이 돼서 나왔죠. 이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아무리 빌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영상 참조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빌라를 잡아야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그 다음에 개발 압력, 그리고 이주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어떤 지역이 입지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입지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발 호재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죠. 교통, 자연환경, 마지막 일자리. 교통과 자연환경과 일자리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는 또는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개발 압력이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바로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동의서를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요거부터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 수요라 하면 이제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야지 말 그대로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한 지역이 개발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임차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그 다음에 개발 압력, 이주 수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선택한 지역의 평당 가격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이런 소형 주택이 나중에 아파트로 변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평당 가격을 아파트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형 주택 둘 다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우선 우리가 소형주택이 평당가가 더 높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보다 이 자산 가치가 소형주택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평당가가 2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형주택이 2천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 그러면 소형주택 가격이 더 높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이 됐을 때 이런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일 때와 아파트로 변했을 때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면 그만큼 평당가가 굉장히 갭이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 집주인분들이 동의서에 사인을 잘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지역의 평당 가격, 소형주택의 평당 가격과 아파트의 평당 가격 둘 다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우선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신속통합 개발, 가로주택 개발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세 가지 항목들 모두 민간입니다. 민간 재개발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공 재개발은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있지만 3080 플러스의 경우는 투자를 하면은 다 현금 청산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민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역세권이어야 되겠죠? 역세권.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역에서 기본적으로 250m 내에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번에 이게 바로 100m가 늘어나서 350m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50m가 넘어가더라도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은 통합으로 해서 다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도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의 경우는 이런 민간 재개발하고 동일합니다. 노후도 말 그대로 3분의 2 이상 66%가 노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의 경우는 75%가 돼야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바로 요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해서 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런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간 재개발의 경우, 역세권 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도, 그 다음에 면적,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네 가지 항목들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는 역세권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조건들을 꼭 필수 확인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 되냐 안 되냐,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 66%가 넘어가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노후도를 봐야 되죠. 노후도를 어떻게 보느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노후도 조건을 볼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신내 근처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을 봤을 때 연신내역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빨간색이나 이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0년에서 30년 된 주택 단지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5년에서 10년 된 주택 단지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66%의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른쪽 끝편에 있는 이런 지역들, 신종고등학교 있는 이런 지역들의 경우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신축들이 너무 많죠. 신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연신내역에서 이제 위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 빨간색 벽돌이 더 많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주택보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택 단지들이 훨씬 더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는 66%의 노후도 조건이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역세권 시프트로 간다면은 이런 바운더리로 350m까지 역세권 개발이 사업이 가능하거나, 신속통합의 경우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군데군데 노후가 되어 있으면은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주변이 이렇게 신축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20에서 30채 이렇게 조그맣게 아파트로 만들 수가 있다. 20호에서 30호가
재개발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빌라를 찾아봐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